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키토제닉에 대한 영상을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전에 기록해 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2020년도 9월 24일에 마지막 기록이었는데,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100일 이상은 당연하게 유지를 했고, 그리고 150이 넘어서 200 넘게까지 유지를 했고, 그 이후로도 쭉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요 정도쯤에 한 번에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하면 유튜브에도 요 영상 남아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그분을 타겟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독자죠. 저는 진짜로 제가 건강에만 이상이 없다면 제가 평생 먹고 싶은 음식은 밥에다가 간장이랑 참기름 비벼서 그냥 그렇게 먹고 한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랑 밥이랑 뭐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왼쪽 새끼발가락에 봉화지겸이 발생을 해서 그게 고름이 계속해서 차올라 가지고 발톱을 밀어내서 발톱이 뽑혀 나가면서 배농을 해야 됐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뭐죠, 클러치 목발을 짚고 한 달 정도 생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병원 계속 다니면서.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피부에, 저는 여드름이 사춘기 때도 여드름 없이 지나간 사람인데, 피부에 여드름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는 여기저기 이렇게 붓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드름이 계속 이렇게 터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점점 넓은 지역으로 번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얼굴에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막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나 뭐 이런 것들, 카페 가서 단 거 이런 거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죠.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피부 위에 올라온 것들을 피부 트러블용 제품으로 해내면은 기름을 계속 빼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서야 이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없어져요. 염증 반응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가 항상 먹는 탄수화물, 그런 것들 때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여드름이나 이런 거 싹 다 사라집니다. 얼굴에 피부 트러블 같은 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진짜로. 단 거 먹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일어나는데, 신체에 대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수면 질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제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 수술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코 형태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오른쪽 코 구멍이 정말 작아요. 왼쪽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계속 막히고, 그리고 코 구멍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뼈 자체가 약간 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맞닿게 어떻게 잘못 형성이 돼서, 그래서 코 내에, 비강 내에 수분율과 유분율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코 안에서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활 작용이 안 돼서 맞닿은 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비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가 나죠. 피가 나면 딱지가 지죠. 딱지가 나면은 더 마찰력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또 나요. 딱지가 지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피가 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잘 때.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수면의 질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매일매일 의지력을 가지고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 의지력을 적은 양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그날,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날 같은 경우에 내가 생산적인 활동 내지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의지력을 사용을 해요. 내지는 어떤 거 해야 하지 않으면 좋을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억누를 때도 의지력을 사용을 합니다. 인간은 의지력을 사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쉬운 일, 재밌는 일과 쉬운 일, 요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 사용이 많이 일어나서 그날의 의지력이 다 소모되면 그때부터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그게 습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라고 하면은 냉장고를 5분마다 한 번씩 열어요. 5분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5분마다 새로운 것이 뭔가 생겼을지에 대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력 다 사용해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키토제닉 식사를 할 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나 이 기록 고치고 싶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키토제닉 시기에 에너지 충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의지력이 하루에 쓸 에너지가 충분해서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걸 실제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배터리에서도. 배터리 잔량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에 이르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배터리가. 근데 100%부터 50%까지 배터리 효율보다 그냥 배터리로 돌리는 기계의 효율이 100%라고 칠게요. 근데 50%부터 30%까지로 양이 줄면은 이 사이 20까지 잡을게요. 줄면은 배터리로 돌리는 기계 효율이 70%로 감소한다고 칠게요. 50%로 감소한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20%에서 5%까지로 떨어지면은 배터리로 돌리는 기계 효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제 몸에선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딱 맞게 내 생산성을 다 사용하기 위해 의지력을 보존을 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제가 가져야 되는 잠재력에서 100%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키토제닉 시기에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부터 100% 있을 때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키토제닉 식사를 해서 1%부터가 아니라 1%부터 하루의 에너지량을 1000%를 갖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잔량 보존율이 50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시절에는 어타임 로거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뭘 했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맨 아워라는 게 있어요. 물류 쪽 이제 주재원 생활하면서 했을 때 제가 생산에 대한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게차 하는 사람이 물건을 늦게 갖다 주면 생산이 늦어져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오늘 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초단위까지는 안 시켰고 분단위로 기록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맨 아워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한테는 관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게 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뭘 했냐면은 매일 하는 모든 일을 초단위로 기록. 이걸 했어요. 실제로 몇 년간을. 안드로이드 시절에는 어타임 로거라는 앱을 이용해서 했고, 지금 현재도 맥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쓸 때에는 어떤 거라냐면은 클로키파이라는 앱이 있어요. 맥 그리고 핸드폰,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연동해주는 앱이 있는데 클로키파이예요. 이거는 클로키파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초단위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 1000%를 사용할 당시에는 단 1초도 낭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계속.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손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 하는 만큼 저는 버는 거예요. 하는 만큼 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고, 제 시간의 값어치는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자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시점이 있단 말이죠. 불과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태어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 핑계긴 하겠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생산성을 올려갈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애초에 키토제닉이란 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이쪽에 제 기록을 저는 사용하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마저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투데이 안 되나? 안 되네요. 기록 시기는 22년에 07월에 31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키토제닉 왜? 라는 질문을 해보죠. 왜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키토제닉이라는 게 뇌에 키톤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 뇌가 잘 돌아가고, 몸에도 마찬가지죠. 영양분이 있어야지 잘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천적으로 공급을 적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자폐 스펙트럼, 그 다음에 간질, 그 다음에 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틱도.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 여기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이제 ADHD 들어가고 ADD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뭐 아스퍼거 당연히 들어가겠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자폐는 티가 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폐는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ADHD도 이게 뇌에다가 정확히 우리가 뭐 추출을 하거나 뭐 조직을 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지는 뇌파를 분석을 하거나 해서 이 아이는 정확히 ADHD입니다. 왜냐면은 당신의 아이의 뇌에서 이것이 이만큼 검출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클리니컬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 모두 여기 어딘가에 포함은 돼 있어요. 정도가 심하면은 그것을 ADHD라고 부르거나 ADD라고 부르는 거고, 정도가 안 심하면 그냥 뭐 괜찮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냐 그러면은, 키톤이라는 게 없어요. 키톤이라는 게 뇌에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들이 쓰는 뇌 용량에서 적은 양을 더 쓸 수 있겠죠. 뇌 에너지가 적겠죠. 그런 사람들은 키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린 키톤을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냐 그러면,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루 섭취 총 탄수화물 비율을 10% 미만으로 잡으시고, 하루 섭취 총 단백질 비율을 20% 미만으로 잡으시고, 하루 섭취 총 지방 비율을 7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줄이겠다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74kg이면은 총 단백질 섭취량을 74g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먹으면은 진짜 그만큼 맞춰져요. 굉장히 쉽게.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닭가슴살이랑 무생채만 먹고도 해봤고, 소고기랑 소금이랑 그 다음에 버터, 무염 버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버터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앵커 버터예요. 그 초지방목 소액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버터예요. 그거를 먹고, 그 세 가지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라이온 다이어트도 해봤고,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키토제닉이었어요. 왜인지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뇌에 키톤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은 거예요. 일반인도 이거 하면 훨씬 좋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티 키토라고 하는데, 키토제닉 빵, 뭐 키토제닉 식품들 뭐 그런 것들 먹는데, 그냥 진짜 깔끔하게 자연의 음식으로 키토제닉 하면은 진짜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배도 안 고파요. 왜 배가 안 고프냐면은 다이어트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거를. 1번 질량 말고 영양, 몸의 영양. 2번 뇌의 영양. 3번 질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맞춰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현대인들이 대부분 질량은 채우되 몸의 영양과 뇌의 영양은 적게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질량이죠. 계속 배가 고파, 영양 부족, 또 먹게 된다, 질량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질량을 넣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영양이 부족하니까 또 먹게 된다, 이건데 여기에서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염증 유발 식품이라 장내 미세균, 이는 사람을 계속해서 배고프게 만들고 배고파서 먹은 음식은 다시 염증을 더 유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A가 B와 이어지고 B가 A와 이어지고 그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게 악순환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서 얻었어요. 이 책에서 얻었거든요. 이 책을 저는 한 4-5번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한 4-5권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줬었어요. 근데 이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랑 완벽히 일치하는 의견을 가져요, 이 사람 또한. 그렇게 해서 키토제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해보고 다 겪어봤어요. 이게 사람이 기분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불수익은이 다 그런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은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독수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독수리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저희의 기분 또한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친구가 우리한테 야 기분 나빠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기분이 안 나빠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의지로 통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아질 만한 포즈를 취하는 게 더 효과가 좋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장내 미세균이 훨씬 더 많이 결정을 해요. 훨씬 더 많이가 아니라 그냥 뇌랑 직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내 미세균에 의해서 기분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난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속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속 편한 사람들은 진짜로 짜증도 덜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좀 많아요, 그런 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몸과 그 당시, 이 당시 키토제닉을 하던 당시에 살아왔던 몸,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몸,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은 지식 없음, 경험 없음, 그 다음 건강 안 좋음, 이 상태였고, 키토제닉 시점 지식 있음, 경험 있음, 건강 좋음, 이 당시에는 정말로 신선이었어요, 진짜. 그렇다고 화를 못 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화를 내야 이득이 되는 상황이면 화를 내는데, 화를 내서 이득이 안 될 상황이면 화를 안 내는 거죠. 그 모든 감정이 제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 있음, 경험 있음, 건강 그다, 이게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화가 막 나서 화를 내야겠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요. 경험을 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화내는 거 너 아니야. 네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무의식과 네 장래의 세균이 화를 내는 거야. 근데도 화낼 거야? 라고 제 스스로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누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죠. 여기로. 어디로 간다? 의지력 소모.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토제닉을 하던 시점에 저는 의지력 소모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를 하든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요약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은 이걸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키토제닉 커버하는 어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키토제닉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 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키토제닉 키톤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먹는 젖이 대부분 젖의 대부분이 순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지방 소비체로 사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시점을 지나왔고, 그런 시점을 오래 걸려서 우리가 적응을 해버린 게 탄수화물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런 삶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정상적이죠. 정상이라는 거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는 게 정상적인데 키톤제닉을 하는 게 비정상적인데, 하지만 원래는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대로 돌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거죠. 내지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살면서 불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내지는 이걸 안 하고 탄수화물 소비체로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내지는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게 통합니다. 왜냐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오늘 통화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일단 간결하게 만들어도 지금 몇 분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찍은 것 같죠. 무튼 이만큼 해서 일단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요. 모르는 부분 내지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거는 저 끝내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 영상이 녹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이런 문제점도 몇 번 겪었거든요, 전에. 네, 어쨌건 간에 평온한 하루 되세요.